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4일 목요일이죠. 네,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참 어렵고 힘든 장이었죠. 예, 막판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좀 밀리는 그런 장세였고요. 또 이제 어제 시장이 좀 밑꼬리를 만들면서 조금 단기 바닥권 확인? 예, 그런 어떤 생각도 들었는데 그걸 여지없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조금 실망 매물들도 상당히 나왔을 것 같고요. 지수든 종목이든 뭐 주요 이평선을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에 뭐 그만큼의 어떤 기계적인 물량이라든지 혹은 이제 지금 뭐 신용 물량들, 레버리지 물량들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흘러내려오고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올라오면 좀 압박을 보이면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또 밀리는 그런 흐름이 오늘 여전히 좀 전개된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또 큰 폭으로 좀 밀리다 보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한 3% 정도, 뭐 주요 테슬라 같은 종목은 한 10% 밀리면서 국내 증시에도 일단 시작부터 좀 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쳤고요. 아시아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밀렸는데 다른 증시 대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많이 밀렸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릴 생각이고요. 뭐 셀트리온 제넥신 관련된 얘기도 좀 같이 드릴 테지만 역시나 지금은 개별 종목 뭐 부분보다는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이 더 중요하고 또 이제 필요한 어떤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요. 진짜 하이라이트 상승장은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흐름이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의 흐름에서 버틴 자가 이제 모든 불을 독식할 것이라는 얘기를 어제 드렸고 역시나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조정의 폭이 얼마나 될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많은 분들께서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폭락하던 그런 장세를 또 연상하면서 두려움에 좀 휩싸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죠. 예. 근데 그때처럼 그렇게 폭락할 수는 없는 장이고요. 예. 그만큼의 지금 저점 매수를 원하는 그런 수급들도 상당히 많고 또 유동자금 자체가 워낙 크고 또 초저금리 상황이 뭐 한국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이제 유동자금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3, 4월 달에 그런 폭락 그 상태를 만들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조정이 어느 정도 멈출 텐데 가장 두려운 어떤 지점이 아마 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가 부근이 굉장히 좀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음. 어제 막판은 조금 안심하다가 오늘은 그런 굉장히 뭐랄까요, 허탈감과 절망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클라이막스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들고요. 결국은 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 이후에는 굉장히 큰 어떤 강세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시장의 원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실 그 손이 안 나가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충격을 받으면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죠. 그래서 그때는 손이 안 나가거나 물량을 많이 못 싣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세 상승장에서도 강세장에서도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에서 뭐 나 5배 먹었어, 10배 먹었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간을 경험했고 아는 사람들은 머리로 알죠. 그리고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혹은 계속된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그건 이제 사람에 따른 어떤 능력치의 문제라고 보고요. 이건 확실합니다. 지금은 조정 장세고요. 이 조정이 끝나면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누구나 먹는 장이었죠. 예, 주린이든 그렇죠? 동학개미 누구나든 주식 처음 한 사람이든 오래 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고 적든 남녀노소 다 그냥 들어갔으면 먹는 장이었죠. 근데 이제는 선수들만 먹는 장이 될 겁니다. 예, 선수들만 크게 먹는 장이 될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릴 거고요. 음. 그럼 이제 장 흐름 마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2.5% 밀렸고요. 코스닥은 4.3% 밀렸습니다.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죠. 예. 수급은 크게 뭐 특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관들이 한 양시장 합쳐서 한 2,700억, 외국인이 한 2,300억 정도 양시장 합쳐서 순매도가 나왔고요. 뭐 개인이 한 5천억 넘는 수준의 순매수. 그래서 물량이 뭐 그렇게까지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나중에는 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높이는 막판으로 가지고 그런 흐름이 전개됐었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들의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손바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순매수로 잡히긴 했지만 어찌됐든 개인들이 이제 5천억 이상을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선물도 한 4천억 이상 순매도가 계속 유지되다가 막판에 좀 걷어들였네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가지고서 최근에 약세 흐름을 보일 때 선물 매도를 활용해서 기관들의 어떤 프로그램성 매도를 많이 유발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많이 끌어내리는 수급적인 요인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한번 볼게요. 수급에서 업종별로 좀 보면 오늘 거래소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1,9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요. 화학 업종하고 의약품 업종, 이제 2차 전지하고 의약품 업종 쪽에서는 오히려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2차 전지하고 이제 바이오 쪽은 이 조정 흐름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이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두드러지게 또 의미 있던 먼저 지수부터 얘기 드려야겠구나. 지수 코스닥 지수가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선이 60일선인데요. 60일선을 붕괴시켜 버렸죠. 이거를 붕괴시키지 않고 오늘 양봉이 뜨거나 했으면 조금 더 조정이 짧았을 텐데 60일선을 깼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초록색 선이 이제 붕괴됐죠. 좀 크게 보면 초록색 60일선이 붕괴돼 버렸죠. 그래서 요걸 붕괴시키지 않았으면 좀 짧았을 텐데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붕괴되면서 나오는 물량들을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화 과정 자체가 또 필요하거든요. 붕괴되고 안 붕괴되고가 매물이 나오는 양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매물이 나오는 양 때문에 소화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원리상. 그래서 뭐 드라마틱하게 뭔가 막 급반전되진 소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조금 시간을 가지는 그런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정이 조금 6월달 그리고 8월달에는 짧게 이제 지나가는 듯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60일선을 깼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는 있겠다. 그렇게 좀 판단되고요. 미국 대선이 또 이제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이 한 달 보름 정도? 한 달 열흘 정도 남았군요. 그게 아마 분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을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언제든 뭐 지수에 대한 부분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단정 질신 못하죠. 그렇게 좀 보시고 오늘 종목이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종목별 흐름이 좀 달랐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장 대비 그래도 좀 나았죠. 최근에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에 매물이 더 쏟아지는 격이죠.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많은 개인 투자들도 많이 이제 그 매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레버리지 물량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낙폭이 거대하죠. 근데 네이버는 상당히 오늘 좀 선전했죠. 외국인 자금이 그래도 오늘 들어오는 어떤 형태였거든요. 최근 보시면 4일 동안 네이버는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 조정 구간에서 외국인들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종목을 유심히 보세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조정 흐름에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오늘도 얼마입니까 이게? 749억.
예, 상당히 많이 돌았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같이 밀리긴 했지만 6% 많이 밀리긴 했지만 3일 동안 외국인 자금이 상당히 적지 않은 물량이 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카카오는 이제 오늘은 좀 매도했네요. 예. 어쨌든 조금 상대적으로 언택은 최근에 조정이 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방어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수급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 삼성 SDI도 뭐 60일선 깨긴 했지만 일시적인 어떤 흐름이고 추세적으로는 완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정 흐름이 마무리되면 역시나 이제 가장 세게 치고 나갈 거는 기존의 주도주 업종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 요 정도를 저는 꼽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뭐 종목들은 다 뭐 빠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체크할 부분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제넥신 좀 많이 빠졌죠. 10%. 예. 장 끝나고 이제 그 CMO 계약 맺은 소식이 좀 나와가지고 시간으로는 좀 반등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오늘 10% 밀린 건 좀 과도한 측면이 크고요. 60일 선까지 내려왔죠.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좀 방어할 거라 봐요. 예. 조금 과도하게 좀 내려온 것 같고요. 셀트론 헬스케어도 5.4%. 야, 참 중장기 이평선 121선까지 그냥 붕괴시켜버리고 내려왔네요. 그래서 주 이평선을 붕괴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매물들이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둔다면 V자 반등은 쉽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젠 같은 경우는 그래도 21선을 방어를 하죠. 그러니까 조정이 끝나고 나서 치고 나갈 실적이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는 부분들. 알테오젠도 확연하게 지금 60일선을 붕괴시켜버렸네요. 셀트리온 제약도 121선을 붕괴시켜버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실망 매물이 쑥쑥 나오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것 같고요. 뭐 전 업종입니다. 뭐 에코프로빔 이것도 한 9% 밀려버리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세 상승장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는 굉장한 매수 기회일 수밖에 없고요. 예. 굉장한 매수 기회죠. 당연히. 첨보 이런 것들도 와 11%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이제 과거에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기회라는 건 알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게 시장이 또 꺾이는 또 강사장이 끝나는 듯한 어떤 느낌들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공포를 많이 느끼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는 대세 상승장 속의 조정일 뿐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드리는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약세론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너무나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조금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따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 좀 들어가 보면요. 저는 이제 공포지수, 빅스 지수를 좀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예, 지난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이게 이제 이걸 저는 굉장히 유심히 봤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조금 하락을 좀 회피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게 두드러지게 어떤 시장의 리스크를 발동시키는 정도의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난 어떤 8월 말의 어떤 흐름이 더 강했던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더 시장이 텐트럼을 발작을 일으켰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오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스마트 리포트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기술주가 너무 과도하게 올랐고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지금 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어요. 투심이 뭐 테슬라나 이제 니콜라에 대한 실망 그런 것들이 성장주 기술주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분위기를 약간 좀 꺼트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을 뿐이지 시장 전체적인 리스크라든지 붕괴 대세 상승 어떤 흐름을 깨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수치나 근거들,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를 하고요.
예, 단순히 뭐 무조건적인 강세론자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실전을 하는 사람이지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민하게 여러 수치들을 많이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오늘 미국 선물이 장중에 조금 밀렸지만 나중에 오후에는 다 회복했거든요. 거의 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한국 증시가 좀 과도하게 좀 발작을 일으켰고요. 워낙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또 최근에 과열된 어떤 양상들이 자금들의 성격의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빠질 때도 변동성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율도 큰 변동까지는 없었어요. 예, 지금 현재는 환율이 저희 아까 요거 찍어 놓은 거라 가지고 해외 차트를 보면요. 원달러 환율이 아까 오전보다는 좀 올랐네요. 0.43%. 하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어떤 이게 환율을 우려를 해야 할 정도라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정배열로 깔린 상황에서 이제 위로 솟구칠 만한 어떤 흐름, 예, 이런 형태예요. 지난 3월 달의 형태가 정배열이죠. 정배열 형태에서 이제 솟구치기 위한 어떤 형태, 이런 형태가 나와야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은 역배열이에요. 예,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의 리스크가 커진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환율이 내려간다는 거는 시장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더 내려왔고 이제 다시 좀 올라가는 형태 자체가 제가 볼 땐 그렇게 우려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지난 3월 달에 제가 느꼈던 그런 위기의식,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지수가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고점 대비 한 10% 조금 넘는 수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뭐 한 15에서 20%씩은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이제 들어오는 어떤 자금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예, 그걸 또 막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고 막 이런 자금들도 많이 섞여 있다고 이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 자체가 못 견디는 거죠. 예, 못 견디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발동되면서 낙폭 과대를 좀 보이는 그런 구간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제 얘기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많이 겪어왔고 또 지금의 흐름 자체에 대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은 시장의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저는 항상 판단을 하고요. 과거에 제가 했던 판단보다는 지금 현재 내리는 저의 판단이 가장 진화되고 발전됐고 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의 어떤 판단에 가장 저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저는 맞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전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시장 리스크로 확대되는 하락보다는 미국 기술주의 이제 과열 양상과 다소 이제 버블기 그런 부분들을 시키는 차원의 이제 조정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하락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일 거라 봐요. 예. 이 투매 물량이 이제 내일 뭐 오전 이렇게 좀 나오면 장 초반에 좀 흔들릴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제 거의 다 닫았다 생각이 되고요. 추석 전에 또 이제 현금화 수요라든지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CFD 물량이라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물량도 좀 출회된 것 같거든요. 고점 대비 종목별로 한 15, 20% 이제 밀리면 CFD 물량은 뭐 한 5에서 10%만 밀려도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또 미리 출회되는 흐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금 센 깊은 조정을 좀 보였다. 예,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FD가 뭐냐면 이게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차액만 결제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만 원에 이제 이걸 매수하고 2만 원에 팔면 이 차액만 이제 결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보유한 어떤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인데요. 이게 이제 왜 인기를 끌었냐면 레버리지를 또 이제 한 10배까지 낼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을 이제 지금은 3억이지만 이제 최근까지 10억이죠.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양도세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10억 미만으로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이제 물량들은 CFD로 이제 깔아뒀었어요. 이거는 양도세 회피 이제 양도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요 상품들이 최근에 사실은 이 연말이 가까워져 오면서 이쪽으로 이제 자산이 꽤나 좀 몰리는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조정이 싹 깊게 나오니까 그 물량이 싹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한 수천억 단위는 되는 것 같고요. 그 물량 자체가 조금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기사예요. 연말 되면 이제 인기를 많이 끄는 그런 상품인데 이제 뭐 몇 개 증권사에서 이제 이게 그 거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Contract for Difference 이제 차액 결제 거래를 하고 이런 새로운 방식이 유행하면서 대주주가 내는 양도세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큽니다. 예, 한 5배에서 한 10배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만 하락해도 그냥 반대 매매죠. 이거 갖고 있다가 지난 3월달 코로나 사태 때 깡통 찬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용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이런 물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피하고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상품이에요. 이 기사도 이제 지난 3월달에 나온 기사죠. 레버리지를 써서 깡통 계좌가 속출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오늘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이제 내용들 말씀드리게 될 텐데 주봉 차트요. 지금 셀트리온의 이제 주봉 차트인데 사실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낸 흐름 자체는 조금 좋지는 않아요. 추세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급반전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시간을 견디는 그런 자세, 그런 게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뭐 그래도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이 워낙 이제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또 모르죠. 셀트리온은 뭐든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급반등 시킬지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저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셀트리온이라는 그룹 자체는 사실 다른 어떤 종목 대비해서 안정성도 높고, 그러니까 이 가치주 성격도 있으면서 불구하고 성장성도 굉장히 압도적인 뛰어남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대세 상승 국면에서 코로나가 이제 핵심적인 어떤 이슈고 모멘텀인데 거기에 또 핵심적인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가능성을 갖고 글로벌적인 어떤 또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시세가 이렇게 좀 최근에 한 주 동안 14% 빠졌네요. 그렇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세 흐름에 흔들린다는 것 자체는 이 종목을 통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혹은 이제 여기 부근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다던가, 아니면 뭐 거의 몰빵을 했다던가, 뭐 이런 식의 투자자였을 테지, 이 종목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가치,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매수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흔들리시는 분이라면 아마 셀트리온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셀트리온뿐이 아니라 어떤 종목에서도 아마 그럴 거고요. 왜냐하면 어떤 또 뭐 하방의 크러쉬가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런 가치를 내포하고 성장을 보이는 종목은 올라갔어요. 결국은 이런 가치와 성장과 명분이 있는 종목이 올라가지 않은 케이스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런 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전개되긴 하지만 결론은 뻔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경험이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한 사람이고,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 사람이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이미
주식 투자의 성공은 미래의 어떤 나의 모습, 기업의 모습을 확인하고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한 자들은, 예, 남에게 듣고 매수한 사람들이나 이해를 못하고 매수한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저는 그걸 명확히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 10년 주주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명확하게 확신하고 보고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10배, 5배 수익을 현재 내준 상태죠. 셀트리온에는 이 기업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꼭 이제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바이오시밀러 8월달 그 점유율, 예, 미국 바이오시밀러 처방 데이터가 이제 발표되는데요. 여기 한번 체크해볼 포인트가 있어서, 예, 여기 이제 신한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8월달 트룩시마 19.5% 점유율을 기록했어요. 전월 대비해서 0.1%포인트가, 예, 올랐죠. 그러니까 경쟁사가 이제 화이자의 룩시엔스인데, 예, 트룩시마의 이제 경쟁사가 화이자의 이제 룩시엔스인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 4.9%포인트 상승해서 점유율이 11%까지 올라왔어요. 이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누적은 아니고 이제 전월 이제 8월 달치인데, 오리지널은 엄청나게 빠졌다는 거죠. 이 말은. 예, 오리지널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 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트룩시마가 아니라 경쟁사께 2위 업체께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예, 이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셀트론이 성장이 막 이렇게 꺼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종합적으로는 이제 레미케이드 쪽 셀트론 인플렉트라 올라갔고, 삼성 바이오피스의 이제 램플렉스는 예, 오르진 않았네요, 점유율이. 셀트론의 트룩시마는 0.1%포인트, 화이자의 루시엔스 4.9%포인트 올라서 11%. 그리고 허셉틴 쪽은 역시나 이제 암젠의 칸진티가, 예, 압도적인 1위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바스틴 계열은 역시나 또 암젠의 엠바시가, 예, 압도적인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예, 성장을 해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커지고 있고 오리지널이 주춤하는, 예,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룩시마가 수량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해서 1.9%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점유율은 올라갔지만. 예. 하지만 이제 루시엔스 같은 경우가 점유율이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건 이제 즉 오리지널 리툭산 점유율이 이제 크게 빠졌다는 거고, 바이오시밀러 강세 추세가 완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이제 리툭산 같은 경우 로슈 건데요. 이게 이제 9.1%, 예, 빠졌죠. 수량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어떤 2위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랐느냐, 그 요인을 이제 파악을 해보면요. 리툭시마 시장에서 트룩시마의 상대적인 부진은 일시적인 요인으로 이제 판단한다. 룩시엔스의 이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기록한 배경은 일시적인 요인으로 판단한다. 바이오시밀러는 출시 후 6개월간 ASP, 예, 평균 이제 그 판매가죠. ASP가 설정되지 않아서, 예, WAC, 홀세일, 이 도매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매가 자체가 도매가로 이제 계산된다. 이 도매가는 의약품 제조사가 출시 시점에서 정하는 판가다. 반면 ASP는 제조사가 리베이트나 도매상에게 제공하는 마진을 제한 금액으로, 이 경우 도매가가, 예, 평균가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루시엔스는 8월 기준 병원 클리닉에서 보험사로부터 요걸 기준으로, 예, 도매가 기준으로 환급을 받기 때문에 이 평균가 대비한 어떤 기준으로 환급받는 트룩시마 대비해서 병원 클리닉 입장에서 이제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ASP를 기준으로 환급받게 될 이제 9월달, 예, 이때는 이제 똑같이 ASP를 가지고서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6개월 이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루시엔스의 점유율 상승 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9월달에 한번 이걸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이제 트루시마가 좀 주춤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출시 이후 점유율 추이를 보면요. 이제 M1이 이제 출시 이후 이제 한 달째, 이렇게 쭉 가서 트루시마가 지금 한 10달째 됐기 때문에 19.5%. 앞서 이제 출시된 이제 다른 계열이죠. 이제 암제네 칸진티, 엠바시 같은 경우는 출시한 14개월째 되니까 43%, 33%. 그래서 같은 항암제 계열이 있기 때문에 트루시마도 요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겠느냐. 연말쯤 되면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9월 달에 여기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그 요인이 진짜 맞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향후에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넥신 쪽인데요. 제넥신이 오늘 좀 많이 빠졌죠. 10% 빠졌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허걱 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원래 이제 바이오주들은요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이 정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셀트론을 그때 얘기 드렸을 때도 한 20-30%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 고점 대비 한 25에서 26% 정도? 그 정도 지금 밀린 상황이거든요, 셀트론이.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 신약 뭐 이렇게 제넥신처럼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뭐 정말 조정받을 때 뭐 30% 기본이고 뭐 40% 많게는 정말 50%까지도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그냥 이제 이런 바이오 종목들을 거래해 본 적이 잘 많이 없으신 분들은 좀 감당이 좀 쉽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 여기서 나올지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한 번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세게 나온 편이죠. 60일선까지 내려버릴지는 뭐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그만큼 짧은 기간에 깊게 조정을 만든다는 건요. 그만큼 그 다음에 올 시세가 굉장히 강력하고 또 단박에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게 또 어떤 원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전혀 걱정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어떻게 이렇게 빠졌는데 걱정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버퍼는 일반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하고 알고 있고 그냥 매겨놓은 어떤 조정의 폭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진 않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셀트론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33만 9천 원이었죠? 요거 대비해서 지금은 한 25% 정도? 26% 정도 빠진 셈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조정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시작점이죠. 요 시작점까지 내려온다 하면 좀 과도하죠. 그거는 이제 정말 코로나 같은 어떤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구간부터는 용기를 내야죠.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거나 망연자실하거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용기를 내야 될 타이밍이다.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이건 용기를 내야 될 타이밍이지 여기서 던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판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안타까운 거죠. 여기서 팔다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종목 투자하는 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 종목 투자에 있어가지고 레버리지는 쓰지 마세요. 변동성 못 건듭니다. 조정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조정이 나오는 업종군이거든요. 하지만 또 상승할 때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을 레버리지 쓰는 거 아니에요. 쓰신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제넥신 관련된 기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9시 50분에 나온 기사네요. 제넥신 코로나19 낮은 가격 대량 생산으로 승부를 본다 해서 서유석 제넥신 전무 요 분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인데요. 코로나19 백신, 다른 코로나19 백신보다는
진행 상황이 조금 늦은 편이죠. 예, 하지만 더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한 내용이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시점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서전부는 RNA 백신은 이제 모더나가 하고 있는 백신이죠. RNA 백신은 임상 사례가 적어서 독성 등 위험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반면 DNA 백신은 생산 공정이 간단해 신속한 생산이 가능하고 이미 많은 임상에서 데이터가 축적돼 안정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 한 개의 DNA에서 많은 RNA가 만들어지므로 RNA 백신보다 발현 항원이 많다. RNA 백신보다는 바이러스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DNA 기반 백신 플랫폼은 이 제넥신의 이제 원래 본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은 본업 자체를 가지고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가 높고 성공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얘기를 드린 게 이게 본업이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기업들은 자기들 만들던 약물을 가지고서 그냥 한번 코로나에 적용시켜보고 뭐 그런 식이지만 이 기업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대장주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굉장히 제넥신이 굉장히 영리했던 거는 또 이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임상에서 중화항체 반응, 세포성 면역 반응 등을 확인하고 시약처로부터 1, 2회상을 승인받기까지 불과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냥 건너 뛰어버리고 막 정부에서 환자 막 모집 엄청나게 도와주고 2조 원 쏴주고 막 이렇기 때문에 달랐던 거죠. 사실 제넥신이 미국에 있는 기업이었으면 달랐지 않았을까요? 저는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정부에서도 끝까지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제넥신과 함께, 셀트리온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기업이 먼저 뭐 치료제든 백신이든 만들었다 해가지고 저는 셀트리온과 제넥신의 시세가 끝났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세의 원리상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넥신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제넥신은 연내 임상 1, 2회 이상을 통해서 안정성 및 면역 원성을 확인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임상 2, 3상을 개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다국가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1, 2회 이상을 지금 결과가 10월 달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9월 달은 좀 넘어갈 것 같고 10월 달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중간 결과일 거고요. 온전한 어떤 결과는 이제 연말쯤 나오게 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 2, 3상 개시해서 다국가 임상 진행할 계획들을 이제 밝히고 있는 거고요. 임상에서 효능이 검증되면 이제 바로 대량 생산 및 비축 작업에 돌입할 것이다. 셀트리온과 같은 그런 형태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2022년 GX19를 허가받아서 국민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다. 해서 시기로 좀 늦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또 실망한 물량들이 최근에 좀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 뭐 보시면 인도네시아, 터키 등 다수 국가와 해외 임상을 위한 뭐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했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나온 기사인데요. 제넥신이 폴루스와 이게 바이오시밀러 한다고 2017년도에 발표했던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와 이제 신종 코로나 감염증 DNA 백신 대량 생산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MOU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제넥신이 여기 이제 공장 가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따져볼 계획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약간 신뢰는 안 가는 기업이에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연간 2만 리터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CMO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사실 조금 신뢰는 안 가는 기업이거든요. 2017년도에 그때 분석을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 작전주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계약으로 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내용 때문에 시간 외 거래는 뭐 조금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개별적인 어떤 종목에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 추세, 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호재나 개별 그런 내용이 좀 묻히는 그런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땐 시장이 뒤돌려지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해외 시장 대비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세게 밀렸죠. 과도하게 좀 많이 밀리는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좀 돌아선다는 그런 분위기만 감지되면 아마 급반등이 나올 거예요. 코스닥은 급반등, 장대 양봉 뭐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뭐 이제 소위 이제 주린이라 불리는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대거 이제 코로나 때 폭락해가지고 들어오는 이제 동학개미 운동 뭐 그런 수급들이 사실은 이제 3월달 뒤로는 누구나 먹는 장세였죠. 그냥 사놓으면 다 올랐으니까. 근데 대세 상승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진 않죠, 당연히. 그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어떤 하방의 크러쉬 충격들을 줘가지고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엄청 큰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런 어떤 인생관 가치관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어떤 하방 파동을 좀 겪게 되면 막 어디서 돈 끌고 와가지고 막 투자하고 야 이거 사놓기만 하면 돈 벌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마 그 다음 랠리장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수들만 크게 먹는 그런 장세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항상 그래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신용대출 등 뭐 영혼까지 끌어온다, 뭐 영끌 자금까지 무지막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과열시킨 측면이 있었죠. 한번 이렇게 충격을 세게 받으면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다음 랠리에서 과감하게 참여하기가 어려워지죠.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자들은 이번 흐름 속에서 많이 줄이게 될 거예요. 역시 물량은 소주자들의 손으로 손바뀜이 되게 될 겁니다. 손바뀜 되면 지난 3월 코로나 사태 이후처럼 급반등이 나오게 되죠. 그게 이치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원리는 대량의 주식이 대중의 손에서 소수의 메이저 손에 들어가면 추세가 반전되고 손바닥 뒤집듯이 분위기는 확 바뀝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나? 할 정도로. 과거에도 그랬고 뭐 지난 3월에도 그랬죠. 아는 만큼 보이고요. 경험한 만큼 행동하는 게 주식시장의 투자자입니다. 항상 반복되는 이런 흐름을 볼 때마다 저도 뭐 사실 힘들죠.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렇게 또 행동합니다. 분명 이번 하락은 대세 상승장 속의 조정이지만 사실 두려움에 휩싸이면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고 물량도 털리는 경우가 많죠. 10년 전에도 그런 걸 사실 목도했었고, 그래서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웬만한 종목들은 다 10배, 20배씩 급등했거든요. 근데 10배, 20배 먹은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주변을 보더라도. 그건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다 털렸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런 구간이 항상 있었고. 그래서 현재도 아마 대중 투자자들은 10년 전과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지금의 하락을 잘 견뎌내고 다음 상승 랠리가 펼쳐질 때 과감히 참여한 투자자들은 코로나 이후의 상승 구간의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자는요, 입을 닫고요. 모르는 자는 계속 대중의 그런 굴레 속에서 외부 변수의 탓만을 하게 됩니다. 남 탓을 하죠. 게다가 이런 구간에선 혹세 무민하는 자들이 활개를 쳐요. 꼭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이야기가 함께 손을 잡고 가면
셀트리온과 같은 고성장주의 과실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홀로 가는 것보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이럴 때마다 이런 어떤 장이 이렇게 막 충격을 주는 장이 있을 때마다 꼭 악마의 속삭임이 더 가깝게 들리는 그 심정을 이제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옛날엔 그랬었고요. 하지만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숫자의 변동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코로나 사태를 떠올려 보세요. 굳건한 기업은 기회이자 이후에 더 큰 상승이 도래했죠. 우리는 봤죠. 역시나 지금 같은 이 조정기를 넘어서게 되면 그런 종목들은 더 큰 상승을 보이게 될 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성장주와의 동행길. 처음에 그 바람, 그리고 이제 이 채널의 취지, 성장주의 그 동행길을 신박사가 옆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녁 시간 편안하게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피로를 좀 푸시고요. 내일 또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